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인 박정대라고 합니다. 오늘 그 한백산 축제 풍류 말과 멋 행사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여러 번 왔던 분들도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시 낭송회나 소설 낭독이 이렇게 음악처럼 아름답고 재미있다는 것을 느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하게 짜여져 있거든요. 정선을 대표하는 아라리부터 시 노래, 그리고 시인이 직접 부르는 노래까지, 아마 여러분들 이런 공연은 어디에서도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지금 이 산상공원은 그늘이 지고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저기 속세는 아주 엄청나게 뜨거운 염천의 하늘 밑에서 아마 많은 그 대중들이 더위에 신음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제를 제대로 즐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공연을 하기 전에 제가 계산문화재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는 말을 잠깐 써봤습니다. 여는 말을 잠깐 읽고 최진실 씨의 공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백산 풍류 말과 멋 여는 말. 시와 산문, 노래는 말, 즉 언어로부터 온다. 말은 소리의 입자들이 모여 이룬 의미 있는 하나의 덩어리. 오늘 나는 시와 산문의 낭독, 노래를 통해 그대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전달하려 한다. 그대의 심장에 아름다운 소리가 당도할 때 그것은 한 곡의 음악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 1330m 만항제 산정에 당도한 그대는 공연 이전부터 공연 이후까지 이미 한 곡의 장엄한 음악이다. 자, 보라. 이곳에 말과 멋, 소리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대는 방금 소리의 아름다움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꿈틀거리며 어디론가 달려가는 소리, 칠흑 같은 밤하늘 어둠 속에 말발굽의 흔적처럼 남아 스스로 빛나는 한 마리 초저녁 별, 허기의 간주곡처럼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며 허공에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한 그루 노래. 그러니까 나는 너였다. 우리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오래된 미래로부터 다가올 옛날까지 허공에서 빛나던 한 채의 장엄한 음악 정암사였다. 자, 오늘 첫 순서는 정선의 보물, 정선의 프리마돈나로 불리는 분입니다. 최진실 씨가 공연을 해 주실 텐데요. 최진실 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실 씨는 2006년도에 정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9년 경북전문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중간에 많은 게 있지만 생략을 하고 KBS 정선 아리랑 경창대의 장려상, 정선 아리랑 경창대의 학생 부분 최우수상, KBS 전국 노래자랑 연말결선 대상, 강원도지사 공로패, 정선군수 공로패, 강원 무형문화대상 신진상, 대한민국 기능 전수자회 표창장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최진실 씨의 노래를 처음 듣는데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나와서 세 곡, 긴 아리랑, 역금 아리랑, 그리고 자진 아리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정선의 정취에 푹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최진실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선 아리랑 소리꾼 최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계산문화제 제가 이렇게 시작을 열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정선 아리랑의 프리마돈나라고 해주셔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은 정선 아리랑은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정선 아리랑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느리게 부르는 긴 아리랑과 그리고 서양의 랩처럼 사설을 빠르게 엮어서 부르는 엮음 아리랑, 그리고 자진박에 부르는 자진 아리랑,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선 아리랑, 긴 아리랑부터 들려드릴 거예요. 오늘 여기 만왕제 정상에서 제가 무반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연의 소리와 공기와 냄새와 같이 느끼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산도 설고 물도 선대 나 여기 왜 왔나 임자 당신 하나만 바래서 나 여기 왔네 이웃집은 다문 사느냐 울울이 창창하니 산수 좋고 인심 좋아서 나는 못 가겠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계산문화제 할 때 계산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는가요? 제가 좀 그러면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요? 계산문화제 할 때 계산은 10개자의 매산자를 씁니다. 산은 산문의 준말이고요. 산문은 승려들 집단을 산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려들 집단을 창시한 그걸 연 사람을 계산조라고 하거든요. 계산조. 우리나라에서 계산조 스님에 해당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알만한 의상대사, 원효대사, 자장률사 뭐 이런 분들이 계산조 스님들입니다. 그래서 계산이라는 말은 거기서 나왔고요. 자장률사가 1300여 년 전에 이 정암사를 창건하셔서 오늘 후대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저도 계산의 뜻을 몰라서 행사를 하기 전에 총무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총무스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뭐 그런 적도 있어요. 전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선생님들하고 이제 저기 충청도에 가면 개심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그죠? 개심사에 가보고 싶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선생님 혹시 지금 뭐 물어볼 게 있는데 계세요? 그래갖고 지금 개심사에 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심한 심사하는 게 아니고 개도 심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심사 간다 그랬는데 개를 심사하러 가는지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우연히 오셨을지 또 모르지만 계산의 뜻을 정확히 알고
이 축제를 즐기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이제 최진실 씨가 너무나 흥겹게 공연을 열어주셨는데 시인 두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 접할 수도 있는 시 낭송 겸 문학 토크를 간단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집중해서 들으시면 어느 창이나 노래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와 계신 두 분의 시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을 대표하는 시인이고 시인이죠. 전윤호 시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윤호 시인은 강원도 정선 출생입니다. 정선 출생이고 제가 양력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여기다 강원도 정선 출생, 정선 초, 정선 중 졸업, 1991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정선 외 다수 이렇게만 딱 보냈습니다. 제가 보충 소개를 하죠. 시집으로 이제 아내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 순수히 시대, 연애 소설, 늦은 인사, 봄날의 서재, 슬픔도 깊으면 힘이 세진다, 밤은 깊고 바다로 가는 길은 등의 아주 많은 시집을 냈고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 한국 시인협회 젊은 시인상, 표는문학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나이가 꽤 있으신 거로 아는데 젊은 시인상을 주로 수상하셨네요.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박재영 시인입니다. 박재영 시인은 지금 춘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본인 자신을 문장 수선공이라고 자칭하는 시인입니다. 양력 소개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냈네요. 가끔은 잡문도 쓰지만 아직까지는 시가 가장 재미있어서 주로 시를 쓰고 있다. 시집으로 안녕 오타벤가, 그런 저녁, 식구 뜻밖의, 푸르른 소멸 등과 산문집으로 사는 게 참 꼭 같아야, 소통의 월요시 편지 등과 번역서로 딥체인지, 어린 왕자 등이 있다. 월간 태백 편집장을 역임했고 현재 다라실 출판사에서 문장 수성공으로 일하고 있다. 저희는 아까 노래하던 것과는 달리 앉아서 가볍게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다가 시인들이 써온 시를 적당히 좀 낭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시인. 예. 안녕하세요. 전윤호 시인은 정암사라는 시가 있던데 정암사라는 시는 좀 어떤 식으로 쓰여진 시죠? 정암사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왔었고요. 특히 이 정암사는 만항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만항제 정암사를 들렸다가 만항제를 보고, 만항제 원래 꼭대기가 전에는 차로 끝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한바탕 울고 집에 가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런데 정암사라는 시를 읽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아마 정암사에 그 전윤호 시인이 자주 올 때 실연을 당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를 뭐 고지고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뭐 실현당한 거 맞죠, 뭐. 저는 그 정암사라는 시를 읽으면서 뭔가 가슴을 하나씩 쌓아놓는다라는 표현이 좋았는데요. 아마 그걸 보면서 수만호탑도 떠올리게 됐습니다.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이 팸플릿을 안 갖고 계신 분도 많은데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아주 좋은 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윤호 시인의 정암사라는 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암사. 사랑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 제 가슴 한 조각씩 얹은 탑이 있는 곳. 당신은 모르네 그 절은 아무나 갈 수 없지. 검은 물이 가로막은 저승을 지나 가슴 저미는 안개를 넘어야 하는 곳. 행여 운이 좋아 그 앞에 들어선들 목숨마저 던지는 슬픔을 모른다면
눈물로 세운 산문을 찾지 못하니 엉뚱한 계곡에서 멀리 보이는 폐광의 건물처럼 그저 인연이 없었다 생각하시고 열목호처럼 물다 가시길. 정암사에 관한 시들이 혹은 문학 소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정암사에 언제 처음 왔나 하고 이제 세월을 되짚어 보니까 거의 한 20년 전에 슬쩍슬쩍 이제 잠깐 들렸다 가곤 했더라고요. 오늘 제가 읽을 시 중에 하나도 20여 년 전에 쓴 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읽도록 하고 박재영 씨는 지금 춘천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히 뭐 시를 낭송하기 전에 정선에 대한 혹은 정암사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이미지나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춘천에서 지금 뭐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서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마 서울 사람 중에서 정선은 제가 제일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저희 외할머니가 그 전국을 떠돌면서 이 장돌뱅이 일 하셨고 또 정선에서 재혼을 하셔서 외삼촌들 낳고 이런 기억이 있어서 저한테는 사실 가족사적으로 굉장히 좀 아픔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누가 저한테 고향 어디냐 그러면 아니 난 정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느낌입니다. 저한테는 고향 같은 것 물론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은 춘천이지만 누가 저한테 물으면 그냥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는 게 맞죠? 아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셔도 됩니다. 박재영 시인은 첫 시를 어떤 시로 읽어줄 건가요? 저는 그냥 정선의 세월간이로 할까요? 그러면 정선의 세월간이를 읽기 전에 제가 간단히 좀 얘기를 할게요. 지난주 화요일 날 8월 1일 날 강원도 정선에서 주로 활동하시던 강기 소설가가 별세하셨습니다. 근데 박재영 시인이 읽을 시 정선의 새 얼간이 중에 강기 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 낭송을 들어보고 강기 작가에 대한 간단한 추모의 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의 새 얼간이 정선에는 내 또래 시인 소설가 3명이 산다. 박정대 형은 나보다 1살 많고 전윤호 형은 2살 위고 강기희 형은 3살을 더 먹었다. 강원도하고도 정선 그 외진 이 골짝 저 골짝에서 한 터울 또 한 터울 차례로 태어난 형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도토리 키재기하며 컸는데 이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시인 소설가가 되었는데 여전히 도원에서 이절에서 덕산기에서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도토리 키재기하며 논다. 사정이 이러하니 도토리 키재기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이절에서 해적 방송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무용한 혁명의 시를 읊는 이를 말하자면 박정대요. 도원에서 이제 아내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세상의 모든 연애를 노래하는 이를 말하자면 전윤호요. 덕산기에서 이번 청춘은 망했다면서 우린 더 뜨거워질 수 있었다며 홀리는 이를 말하자면 강기희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세 사람을 정선의 3인방이라고 한다는데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내가 이 형들을 좀 아는데 내 보기에 라지쿠마르 히라니 감독이 만든 새 얼간이가 더 그럴싸하지 싶다. 그래서다. 그래서 나는 정선 간다. 세상 일 잠시 잊고 싶을 때면 새 얼간이 보러 정선 간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정 씨는 춘천에 얼간이 많죠? 네, 저는 춘천의 얼간. 예, 잘 하셨습니다. 얼간이들이 많아야지 세상이 더 훨씬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네.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다들 아주 뭐라 그러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얼간이 좀 모자란 듯한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얼간이고 남을 위해서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할 때 훨씬 더 멋진 얼간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저기 전윤호 시인의 그 지장천을 읽어봤는데요. 시가 아주 절묘하더라고요. 그 제가 좀 불교에 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지장보살이 어떤 분일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지장보살은 그 부처님이 입적하신 후에 미륵불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어떤 번뇌에 휩싸인 대중들을 교화하는 그런 대자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윤호 시인의 그 지장천이라는 시를 읽어보면 지장천은 또 여기 실제 고안에 흐르는 강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본인의 어머니를 아마 부처님한테 비유를 한 것 같고 자신이 쓰던 이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는 안경을 지장보살에다가 비유를 한 것 같고 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전윤호 시인의 어떤 아픈 개인사가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런 작품을 이렇게 고백조로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전윤호 시인을 잘 알기 때문에 가슴속으로 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윤호 시인의 육성으로 지장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천. 엄마도 없고 안경점도 없는 마을. 한번 깨지면 원주까지 가야 하는 나는 심한 사시였지. 열먹어 보러 간 정암사. 지팡이가 자라 거목이 되고 불상도 없는 빈 집이 보궁이라더군. 검은 물이 푸른 물로 변하는 만왕째 아래 내가 못 본 세상이 있었어. 착한 들 지나 절벽 사이 반짝이는 지장보살이 걸어가는 강. 어디에도 지옥은 없었네. 검은색으로 도배한 방에서 당신을 원망하며 세상을 노려보던 내가 지옥이었네. 돌장강으로 내려가 보았지. 비오리 때 지나간 사이로 일렁이는 두꺼운 뿔테 안경. 엄마는 편히 쉬고 지장천은 천국을 흘러가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지장천이라는 작품을 쓰실 때 개인의 어떤 뭐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시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뭐 제 어린 시절하고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렸을 때 정말로 저는 굉장히 눈이 나빴는데 도수가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안경알이 굉장히 두꺼웠어요. 근데 정선에서는 그 안경알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 안경알이 만약 깨지면 원주까지 가서 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워낙 장난이 심하니까 잘 깨먹었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해주다 지쳐갖고 어느 때부터는 안 해줘가지고 제가 깨진 안경을 끼고 다니거나 혹은 뭐 한쪽이 없는 안경을 끼고 다녔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거는 그렇죠. 세상이 보이는 모든 게 전부가 아니고 또 양쪽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북 고원을 와서 보니까 지장천이라 그래요. 그 사북 앞을 흘러가는 강 조그만 개천이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아주 시커맸었죠. 지금은 이제 다시 맑아졌지만 근데 그걸 지장천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그 이름이 참 절묘하구나. 그게 정암사 앞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북을 지나서 가수리로 가서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여정이 꼭 이승과 저승 같고 천국과 지옥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쳐서 이 시를 쓰게 된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루하지는 않으신가요?
막 지루해라고 소리치면 이 시인들 신앙송을 안 시키고 노래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너무 지루하고 졸려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 다 아주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노래 자, 뭐 노래할 아, 준비는 언제든지 돼 저는 있습니다. 사실 노래 잘해요. 박재영 시인도 노래 잘하고 전윤호 시인은 더 잘하는데 전윤호 시인, 박정대 시인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자, 다음은 박재영 시인의 시를 한 편 더 들을 생각인데요. 두 편의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을 읽을? 예. 그러면 외할머니와의 추억이 관련돼 있는 아라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리 전국 방방곡곡 안 댕긴 장이 없니라. 바다 건너 제주장 빼곤 다 가봤니라. 이 할미 광주리에 안 담아본 게 없니라. 글카다 정선장에서 그마 그니를 만난기라. 아라리가 뭔 줄 아나? 창자가 12번 끊어졌다. 속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다며야 나오는 소리니라. 30년 이슬 맞으며 하늘을 이불 삼아봐야 나오는 기라. 조용필이 조용남이 그긴 소리도 아니니라. 장날 젖쟁이 엿장수 각소리도 그보단 낫니라. 그니가 아라리 한 번 뽑으면 지나던 개도 애간장이 녹았니라. 하모.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정선이나 정암사, 만항제에 관한 참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 글들을 많이 좀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여기 출연은 안 하지만 이 자리를 빛내고 응원해주기 위해서 사실 서울에서 뭐 한 10여 명의 서울, 원주, 기타 등등의 장소에서 한 10여 명의 시인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사실은 시간이 많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사실은 뭐 청해 듣고 싶지만 오늘만 자리가 아니고 또 이런 자리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분들을 꼭 이 자리에 모시고 좋은 시들을 들어볼까 합니다. 시들을 3편씩 써왔는데 모든 시들을 다 낭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분 뭔가 하고 싶으신 말이 있었는데 못하신 말들 있으면 좀 자유롭게 편하게 좀 한마디씩 해주시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얼간이라 그랬는데 저는 얼간이는 아닙니다. 근데 동네 친구들이 저 어릴 때 불쳐준 별명은 있어요. 밥장군 일바보라고. 밥은 장군처럼 먹는데 일은 진짜 바보같이 한다 그러더군요. 그게 얼간이라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 두 사람보단 똑똑합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예, 맞습니다. 인정해. 아니 뭐 형이 또 이제 얼간이에 대해서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 제가 정선에서 제가 다라실이라는 춘천에서 조그만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정선의 아주 좋은 시인들 그걸 떠나서 제가 굉장히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시인들을 꼽으라면 저는 사실은 여기 전윤호 시인 그리고 박정대 시인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최준이라는 시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보다 조금 윗대에 있는 신승근 시인 이분들을 제가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선에 가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인 4사람이 있고 물론 이제 준이 형은 이제 여기 안 계시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 뭐 얼간이를 얼간이 이해하는 분들은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 이제 강기희를 넣었던 거는 소설가로서 또 이 정선에서 무지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책도 많이 냈고 해서 엊그저께 장례식장 갔다 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잘 가셔가지고 또 남은 분들 좀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호 형, 나 사실 그 전윤호 시인 되게 좋아해요. 삐졌어요 지금. 어떤 전윤호 시인한테 박수 한번 보태주세요. 원래 전윤호 시인이 덩치는 이만한데 잘 삐집니다. 이 얼간이들이 뭐래요? 아 그리고 잠깐만요. 저 혹시 날 그 블로그 아이디가 날개 달린 꽃인가? 오셨나요? 날개 달린 꽃인가? 이주연 씨 없나요? 그 개인적인 용무는 내려가서 보십시다. 아 아쉽다. 아니 뭐 그냥 물어봤어요. 자, 뭐 시인들하고 더 밤이 새도록 토크를 하고 싶지만 사실 시간들이 다 제한돼 있어서 여기서 대충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시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정암사 천웅 주지스님하고 뭐 당연히 두엄 총무스님께서도 다 와 계시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좀 지루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 지루하죠, 그죠? 예,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나라에서 시 노래만 전문적으로 부르는 가수입니다. 아까 리허설 때 잠깐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박경화 가수라고 시 노래 전문 가수이기도 합니다. 제가 모시기 전에 간단히 소개를 하면 대한민국 시 노래 가수 1호, 그리고 지금 20여 년 동안 1200여 회의 초청 단독 공연을 했고요. 음반으로는 시린 2집 사북늦봄을 발표했고 내년에 3집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들꽃, 진달래꽃, 그다음에 꽃, 이렇게 세 곡 외에 조금 더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노래를 위해서 반주는 피아니스트 정은주 씨와 바이올리니스트 김진호 씨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시노래 부르는 박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이 아까우니까 바로 노래 먼저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럭저럭 사는 거지. 저 절벽 돌부처간 망치 소리를 다 쟁여두었다면 어찌 우리 곱게 웃을 수 있겠어. 그럭저럭 사는 거지. 그럭저럭 사는 거지.
저 절편 돌 붙여가 망치 소리를 다 쟁여두었다면 어찌 우리 곱게 웃을 수 있겠어. 그럭저럭 사는 거지. 그럭저럭 사는 거지. 그냥 저냥 살다 보면 저렇게 머리에 진달래꽃도 피겠지. 그럭저럭 사는 거지. 그럭저럭 사는 거지. 그냥 저냥 살다 보면 저렇게 머리에 진달래꽃도 피겠지. 라라라라 라라라라 그냥 저냥 살다 보면 진달래꽃 피겠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저는 또 여기서 자랐어요. 3살 때부터 한 25년 정도 사북에서 고을에서 많이 뛰어놀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가요도 있으시고 한데 오늘 이 자리는 시가 담뿍 담겨 있는 문학적인 성격이 짙은 노래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조금 욕심이 나서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오늘 관객분들이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만해 한영훈님의 시를 또 많이들 좋아하시죠? 네, 오늘 이 자리와 꼭 맞는 시 노래를 한 곡 모셔왔습니다. 만해님의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한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같아. 감사합니다. 이 시의 깊이를 저는 도저히 가늠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스님 나와 계신데 스님께 나중에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시 노래하면은 많이들 나는 누구 어떤 시인의 시가 좋아, 어떤 시 노래는 나도 한 곡 좀 알고 있어. 아마 그런 시와 곡들이 계실 텐데요. 아마 윤동주님을 가장 좋아하시지 않을까? 윤동주님의 서시를 가장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죠? 또 뭐 나태주 시인도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오늘은 장소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윤동주님의 서시라는 시 노래를 모셔왔습니다. 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을 스치운다. 다시 한 번 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감사합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너무 좋으시죠? 연주.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무대에서도 소리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저랑 거의 한 20여 년 가까이 같이 활동하시는 피아니스트 정은주 선생님이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선생님은 뭐 TV에 7080 프로그램 많이 나오시고 노래마을이라는 팀에서 오래전부터 하셨고요. 네, 음반 디렉팅 활동 30여 년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은요, 바이올린 또 싫어하실 것 같은데 천재로 소문이 나신 분이신데요. 바이올리니스트 김진호 선생님이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워낙 네, 인기가 많으셔서 요즘은 이찬원님 전국 투어 가신다고. 아우, 너무 바쁘세요. 네, 연습 공연 시간 빼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오늘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처음 들려드리는 신노래를 한 편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자리가 의미가 맞을 것 같아서요. 정선에서 사신 강기 작가, 과거형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나흘 전에 작고를 하셨습니다. 스님은 출타 중이라는 마지막 마지막 시편을 남겨주셨는데요. 노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계셔서 오늘 처음 들려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출타 중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백산 아래 우르란 전나무 숲 아름드리 숲 지나서 정암산 일주문 따라 정멸의 땅으로 이어지는 작은 석교 하나 나온다. 다리를 건너면 이승 사람도 극락에 이른다는 극락교 입구에서 스님을 찾는데 스님은 나오지 않고 물소리만 청하해 극락교 아래에 숨어 있던 열목어가 스님은 출타하셨는데 하도 오래돼서 1300년도 넘었거든. 하도 오래돼서 풍경 소리 아득하던 정암사 어느 여름. 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곡을 조금 더 이어서 들려드려도 되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쭉 한번 들려드리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곡이 나왔으니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아주 듣기 좋은 소리들을 담아서 또 좋은 자리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스님은 출타 중. 네. 노래들을 저 많이 부른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또 뒤에 이어지는 순서들이 있어서 딱 한 곡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부를 수 있는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오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곡이에요.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함께 소리 내주실 거죠? 네.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 방울들 비출기들을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니들을 데려갈까.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니들을 데려갈까. 모두가 사라진 숲에는 모두가 사라진 숲에는 나무들만 남아있네. 때가 되면 이들도 사라져 고요만이 남겠네.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니들을 데려갈까. 무엇이 숲속에서 니들을 데려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꼭 정엄사에도 꼭 한번 들렀다가 가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경화 가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부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오늘 출연 시인 중에서 여성 시인, 뭐 여성 남성 구분해서 죄송합니다. 여성 시인 리산 시인이 첫 시를 낭송해 주실 텐데요. 낭송해 주기 전에 간단히 리산 시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시안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시집으로 쓸모없는 노력의 박물관, 메르시, 이대로 계속 머물러 주세요가 있습니다. 현재 센티멘털 노동자 동맹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산이라고 합니다. 서울이 엄청 더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왔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서늘한 이 기온과 또 저기서 지금 해가 비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몹시 너무 좋아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좋은 행사에 제가 올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도 저기 계신 황일옥 선생님, 또 두엄수님, 천웅 주지스님 엄청 더운데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잘할게요. 네. 제가 정암사는 저도 한 20년 전에 한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관광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요하고 사람들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둘러보고 그때는 열머고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열머고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아껴놨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자리에 마침내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을 시는 그 갈래라는 시인데요. 그 여기 지명에 갈래 마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갈래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갈래. 도마뱀의 잘린 꼬리에서 쇠꼬리가 돋아나듯 대나무 우리 속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고 저물녘 도착한 낯선 도시 식당의 음식 냄새가 그리워진다면 다시 어디론가 떠날 때가 됐다는 뜻이지. 외투를 팔아 차표를 샀어. 그곳에는 두고 온 기타가 있거든. 연주를 하지 않을 때는 오래된 지도를 보거나 바람에 쓰러진 나무들을 치워. 매니저나 소속사 같은 건 없지. 만들어 놓은 곡은 많은데 어디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 데도 없었지. 연주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출신이나 따지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대답해. 나는 뜨내기. 기타는 트레일러에서 혼자 익혔다. 대중의 취향은 몰라. 하고 싶은 연주를 할 뿐. 혼자 꿈꾸고 스스로 별빛이 되는 거지. 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리듬에 맞춰 발을 구르고 몸을 흔들어. 나는 별자리가 새겨진 손바닥으로 기타를 움켜줬지. 갈래? 갈래의 겨울에는 스웨터가 많대. 외투를 팔아 샤프를 샀지. 그곳에는 두고 온 기타가 있었거든. 갈래? 갈까? 가자. 자장률사가 그곳에 이르러 처음 사리를 모시려 하자 세 줄기, 칡줄기가 눈앞에서 솟아나 수만호탑 자리까지 뻗어나갔다고 해. 그래서 갈래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 갈래. 이상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그 갈래라는 시를 읽으셨는데요. 그 시를 들어보면 마치 여기 고안 출신의 예술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본인이 쓴 시에 인디 시인에게 무상급식을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보통 뭐 인디 가수 이런 얘기들은 들어봤지만 인디 시인은 아마 여러분들 못 들어봤을 거예요. 본인이 왜 인디 시인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 주옥 같은 시가 실린 시집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누구나 알 텐데, 그래서 인디 시인이란 말이 인디 가수라는 말보다 더 많이 회자가 될 텐데 참 아쉽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여기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시를 쓰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정말 한 땀 한 땀 쓰고 일요일 날 그거를 봉합해서 하나의 시를 만들고 이러는데 이제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그 어떤 체력이나 뭐 이런 시간들이 몹시 안타까워서 좀 인디 시인한테도 좀 그런 어떤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를 썼는데 뭐 내용은 조금 뭐 그렇게 또 막 단도직입적으로 뭐 이렇게 무상급식을 주세요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 쓴 시입니다. 아무튼 리산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저는 그 아주 세계적인 문학가인 말라르메 시인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모든 예술가는 일종의 사회적 파업 상태에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사회적 파업 상태라는 건 예술가들은 사회인과 똑같은 활동을 하면서는 예술적인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시인들이 와 계시지만 아마 리산 시인은 시에서 그런 어떤 말라르메의 생각들을 시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읽어줄 시가 제목이 뭔가요? 네, 이 시는 그 가난하고 아름다운 사냥꾼 딸이 꿈을 헐어 전나무에 물을 주고 큰 배로 만들 때까지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서울이 고향이긴 하지만 저한테 있어서 여기 정선, 만항제, 뭐 대관령, 미시령, 진부 이런 지명을 들으면 막 심장이 뛰죠. 제가 두고 온 고향이거나 제가 잃어버린 고향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의 일기예보는 크게 이렇게 살펴보지 않더라도 늘 여기 대관령이나 뭐 여기 정선이나 만항제나 이런 쪽의 그 기온에 대해서 일기예보에 대해서 늘 지켜봤던 것 같아요. 오늘은 눈이 왔나? 4월인데 눈이 녹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날도 눈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 일기예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휴가를 내고 여기로 왔지만 그 당시 아침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출근하면서 생각했던 그 시를 쓴 시입니다. 네, 읽어볼까요? 네. 읽어 주십시오. 가난하고 아름다운 사냥꾼 딸이 꿈을 헐어 전나무에 물을 주고 큰 배로 만들 때까지. 진눈깨비 밤새 무섭게 온 아침
눈꽃 핀 눈꽃나무 아래 폭신한 옷으로 겹겹이 무장한 누가 프롬나드한다. 어디선가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 위급히 들리고 옛 이야기처럼 착한 사람들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 모가지가 부러질까 서러운 나는 고양이 걸음으로 살얼음 팔을 걸어 고양이 밥을 구하러 간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일찍 뭐 김훈 선생은 밥벌이의 지겨움,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대한민국의 예술가들은 밥벌이의 어려움을 동시에 사실은 겪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아름다운 사냥꾼 딸이 꿈을 걸어 전나무에 물을 주고 큰 배로 만들 때까지, 제목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그리고 전나무 이미지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전나무 하면 월정사 전나무 숲길이 떠오를 겁니다. 마침 또 정암사는 월정사의 말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아름다워서 전 최근에 지은 집 마당에 자작나무들을 심으면서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가난하고 아름다운 사냥꾼의 딸입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좋은 제목으로 좋은 작품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기 요즘에 한 달 살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실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 열양에는 집필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정암사 근처나 정선 아니면은 이절 작업실 같은 곳을 한 달 살기나 집필실 같은 것을 이렇게 운영을 해봐도 저처럼 정선에 이렇게 목매는 사람들이 와서 한 달 살아보고 좋으면 귀촌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정선에 대한 인상을 뭐 저는 박정대 선생님이나 여기 전진우 시인이나 저 김대훈 소설가의 작품을 통해서 처음 정선을 익혔고 그 책을 들고 문학 기행을 하듯이 정선을 처음에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에 대해서도 더 널리 알려질 수 있고 또 좋은 작품들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많이 한 달 살기라던가 창작촌이 좀 여러 곳에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꼭 그렇게 되길 기원해 봅니다. 세 번째 노래를 듣기 전에 노래 간단하게 한 곡 네. 간단하게 듣고 낭송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제가 음악을 한 곡 신청을 드렸었어요. 그냥 계속 틀어놓고 제가 얘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앞부분이 길게 남은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나오는 음악은 김영동의 선이라는 앨범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이게 그 이제 지심 김영래가 나오고 조금 있으면 반야심경 독송이 나오는데요. 제가 굉장히 좀 힘든 시절에 많은 위안을 받았던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렸어요. 요 뒷부분이 한 1분 40초 정도 지나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송강사 스님들의 저녁 예부를 직접 채록을 해서 거기에 리듬을 넣어서 이 음반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이거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번째 시는 제가 제목이 무사예요. 무사는 뭔가 무해가 깊은 그런 이 대목이에요. 이걸 처음에 같이 듣고 싶었어요.
되게 좋아요.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세 번째 시는 무사인데요. 무사는 평안하다 그런 의미의 무사도 있고 뭔가 무해가 뛰어나서 뭐 다른 존재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지켜주는 그렇게 사는 그런 것이 사명인 그런 무사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게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돌봐야 되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을 하면서 뭐 떠나온 고향에 대해서 아까처럼 정선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돌아갈 고향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이고 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쓴 시입니다. 이 무사는 읽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무사. 북쪽 호숫가 백문동 소리도 없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무 밑을 지나가니 열매들 또 지겠구나. 달빛 아래 창포잎에 맺힌 이슬로 눈을 씻으면 한낮에도 가느다란 별빛이 보여. 저기 울며 철책을 넘어가는 염소 치는 여자들. 밤거미들 이파리마다 집을 짓고 담장 밑에 심은 꽃나무도 인적을 찾아 기우는데 홀로 북을 치며 술잔을 기울이네. 이상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나왔던 두 곡의 음악은 리산 시인이 직접 선곡을 하셔서 부탁을 한 음악입니다. 저도 들으면서 상당히 분위기에도 어울리고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인들이 많이 출연을 하는데 다음에 소개할 분은 강원도에서 소설을 쓰고 계신 현재 원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제가 볼 때는 뭐 지극히 아주 사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입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소설가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주저없이 김도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김도연 소설가를 자리에 모시기 전에 김도연 소설가는 나와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자장정률 일부와 본인의 산문 일부를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연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1991년 강원일보, 1996년 경인일보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영시의 부에노스아이레스 15야월, 이별 전후 사이 재인식, 콩이야기, 장편소설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30년 뒤에 쓰는 반성문, 99, 산토끼 사냥, 마지막 정육점, 누에이 난, 마가리 극장, 산문집, 눈 이야기, 영, 강릉바다, 강원도 마음사전 등이 있습니다. 중앙신인문학상, 허균문학작가상, 무형문학상, 강원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김도연 작가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설가라서 내용이 길어서 그때 또 앞에 또 뭘 또 하나 읽어달라 그래서 읽고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자장일서가 정암서를 창건된 그 얘기의 일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만년의 자장일서는 강릉군에 수다사를 창건하고 살았다. 다시 이상한 스님이 나오는 꿈을 꾸었는데 북대에서 본 모습이었다. 와서 말하기를 내일 대송정에서 너를 볼 것이다 라고 하였다. 놀라서 깨어나 아침 일찍 송정에 가니 과연 문수보살이 온 것에 감흥하며 법요를 물으니 이에 말하기를 다시 태백산 갈반지에서 만나자 라고 하고 마침내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다. 자장은 태백산에 가서 그를 찾았는데 큰 구렁이가 나무 아래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고 시종에게 일러 이곳이 이른바 갈반지이다 라고 말하고 이에 성남원을 창건하고서 문수대성이 내려올 것을 기다렸다. 어떤 늙은 거사가 남루한 방포를 입고 치구로 엮은 삼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담고 와서 시종에게 자장을 보려고 왔다고 하였다. 문인이 말하기를 스승님을 받들면서부터 아직 우리 스승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보지 못했는데 너는 어찌된 사람이길래 이렇게 미친 말을 하는가?
라고 하니 거사가 다만 너희 스승에게 고하기만 해라 라고 하였다. 마침내 들어가 고하니 자장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하였다. 아마 미친 자인가? 문이 나가서 그를 내쫓으니 거사가 돌아간다, 돌아간다. 아상을 가진 자가 어찌 나를 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이에 삼태기를 뒤집어 터니 개가 사자 보자로 변하였고 거기에 올라타고 빛을 발하며 사라졌다. 자장이 그것을 듣고 비로소 예법에 맞는 몸가짐을 갖추고 빛을 찾아 남쪽 고개를 쫓아 올라갔으나 이미 묘연하여 미치지 못하고 드디어 쓰러져서 죽었다. 유고를 답이하여 굴 속에 안장하였다. 아주 오래전 옛날에 지금처럼 교통도 편하지 않았던 시절에 자장일서는 문수보살을 찾아 오대산에서 이 태백산까지 먼 길을 아마 걸어서 도착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낭송해 드린 제 글은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소심하게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한번 다스려 보자고 그 정선을 떠돌아다녔던 이야기입니다. 정선, 오래된 노래. 오래전 나는 한 여자와 더위를 피해 정선에 간 적이 있다. 사실 피서라기보다는 그 여자에게 강원도의 오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었다. 그녀는 기차를 타고 서울을 떠난다는 이유만으로도 즐거워했다. 아니, 어쩌면 나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정선을 택한 것 같아. 사랑이란 두 글자 속에 도사리고 있는 만다라의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던 나이였으니까. 굳이 정선이란 곳을 여행의 목적지로 정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그래, 도시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가난한 마음의 풍경이 피워내는 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당시 나는 오로지 소설만 쓰겠다고 날뛰는 망아지였기에 그녀는 그런 나의 앞날을 놓고 의혹의 꽃을 피우고 있던 터였다. 나는 그녀를 읽고 싶지 않았다. 돈이 되지 않고 있는 소설도. 물론 그 얼마 후 그녀와 나는 헤어졌다. 그 충격을 배낭에 차곡차곡 담은 채 나는 그에게 올 다시 정성 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언제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는 여행을, 아니 표류를 시작한 것이다. 정선은 내게서 이 땅에 있는 인도나 다름없는 곳이었기에 낡은 수첩에 기록된 그 표류의 허기를 채운 기록은 이렇다. 새벽 2시 30분 나는 증산발 인도행 2칸짜리 비둘기호 열차를 탄다. 벼러곡, 선평, 정선, 나전, 열양, 구절리를 지나 인도에 도착하는 열차다. 철교 아래로 흐르는 물은 검다. 마을에 몇 개밖에 없는 가로등 불빛은 검은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수면에서 미끄럼을 탄다. 20명도 안 되는 승객들은 각기 편한 자세로 잠을 자고 있다. 봄, 여름을 살고 겨울물에 떠가는 나뭇잎처럼. 그들은 모두 간이역에서 내린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시에 찾아온 무엇에 이끌려 목적지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리지 않는다. 차라리 모자란 잠을 보충할 뿐이다. 나는 검은 유리창 너머로 무언가를 찾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 윤곽을 드러내는 것은 많지 않다. 현상한 필름 속에 떠있는 검은 얼굴만 잊지 않고 나를 들여다본다. 하루에 서너 번 인도로 가는 열차의 차창 밖은 한치 틈도 허용하지 않을 듯한 절대 어둠이 지배한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구두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란다. 인도에 도착하는 시간을 물었지만 승무원은 대답 없이 가볍게 웃으며 지나친다. 나도 슬며시 미소를 짓는다. 잎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기 전의 세상은 늘 쓸쓸한 법이라며 고개를 끄덕이고 승무원의 불친절을 용서한다. 태어나 처음 기차를 타고 가는 기분이다. 어딘가에서 몰려오는 웃음을 애써 삼킨다. 다른 승객들이 고난 잠을 깨우고 싶지 않은 점도 한 이유이지만 누군가 내 웃음을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다. 풍경이란 풍경은 모두 사라지고 간혹 불빛 속에 떠오른 역에다 잠이 덜 깬 승객 몇을 내려놓을 뿐 기차는 밤을 가로질러 인도로 향하고 있다.
누구도 웃음을 참는 나를 흘겨보지 않는 편안함 때문에 마치 혼자서 두 칸의 객차를 전세내어 여행을 하는 것 같다. 열항을 지나 정말 객실에 혼자 남게 되자 입을 가린 손바닥 사이로 새어나온 웃음을 참을 수 없다.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진 채 게으르게 복도를 어슬렁거린다. 남기고 내린 물건이 없나 살펴도 보고 빈 봉지에다 통로에 떨어진 쓰레기를 얼른 주워 담는다. 자리로 돌아와 담배를 피우면서 내뱉은 두 번째 웃음이다. 얼마 만에 웃는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창문을 열고 담배 연기와 호주몰에서 마구잡이로 꺼낸 나를 쫓아오는 기억 같은 사진을 함께 날려보낸다. 삐라처럼 흩날리다 나뭇가지에 걸리거나 아니면 시린 겨울물에 처박혀도 상관없다. 모두 어둠의 사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기차를 타고 가는 순간만큼은 가까운 과거란 의미 없이 고정된 표정일 뿐이다. 나는 육중한 망치의 힘 같은 바람에 한동안 얼굴을 맡긴다. 열차는 긴 철교를 건너고 있다. 그곳으로 가는 가장 먼 길을 선택한 까닭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긴 의자위로 스르르 쓰러진다. 사라진 구두 소리가 가까이 다가와 멈추고 열어놓은 창문이 닫힌다. 승무원은 바깥 날씨가 몹시 춥다고 말한다. 나는 모르는 채 인도에 언제 도착하느냐고 다시 묻는다. 인도라니요? 거기가 어디죠? 종착역. 종착역은 구절리라고 하는 작은 폐광촌인데 증산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잘못 탔다고요? 나는 속으로 즐거운 휘바람을 분다. 승무원조차도 모르는 곳. 내 행적을 뒤밟아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새벽 공기와 함께 나는 인도로 진입할 것이고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미지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푼다. 차창 밖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치유될 것 같이 하는 이별의 쓸쓸함도 이제는 기억 속에 자리한 옹이일 뿐이다. 그해 겨울 한 달이나 정선이 곳곳을 헤매고 다녔던 기억도 그 모서리가 뭉툭하게 변해간다. 현실을 사는 인간은 잔인하다. 잊지 않으려 책장에 밑줄을 긋고 달력에 붉은 동그라미를 그린다. 잊으려고 악착같이 술을 마시고 여행을 떠난다. 돌이켜보면 정선에서 내가 본 것은 우선 풍경이었지만 기억에 남은 것은 사람이다. 정선의 풍경은 대체로 날카롭다. 그 산비탈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 풍경의 날카로움을 오랜 세월 마음의 샤퍼로 부드럽게 문질러 왔다. 그들이 얼굴이 그렇고 음식이 그러하며 심성이 그렇다. 그들의 마을을 지나가는 꼬마 열차 또한 그들을 닮았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 5일마다 한 번씩 정선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나는 보았다. 그들이 이고지고 나온 보따리 속을 나는 보았다. 그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나는 보았다. 세상에 다슬기, 황기, 메밀, 옥수수, 산나물, 수수, 이보다 더 소박한 음식 재료가 어디에 있는가? 이보다 더 소박한 장터가 또 어디에 있는가? 그해 겨울 실연의 아픔이 세상의 어느 산보다 무겁다고 고집하던 그 젊은 망아지를 다독거려준 정선, 이보다 더 소박한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장터의 좁은 자판 한 귀퉁 위에 쭈그려 앉아 주름살이 넘실거리는 할머니에게 동동주를 따르며 아라리 한 곡조를 청해보는 것이다.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를.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김유정이라는 소설가 아시죠? 풍자와 해악의 어떤 엄청난 작품을 써낸 강원도 춘천 출신의 소설가인데 제가 볼 때 김도연 소설가는 김유정 이후에 최대의 그 어떤 해악과 풍자를 강원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해악과 풍자를 소설에서 구현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셨던 분은 김도연 소설가의 작품을 읽으면 그것이 바로 어떤 강원도의 삶을 그대로 읽으시는 그런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시간을 제가 방금 보고 올라왔는데 생각 같아서는 저 7시 반까지 원래 공연이 잡혀 있는데요.
빨리 진행하고 맨 마지막 순서 제 순서는 원래 세 편인데 안 읽거나 그냥 한 편만 읽거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시인은 단순히 시만 쓰지 않고 영화도 찍고 연극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진짜 멋있는 시인입니다.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다음에 시와 노래를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불러줄 시인은 강정 시인인데요. 1922년 현대 시세계 항구에 5편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처형극장, 들려주려니 말이라 했지만, 키스, 활, 귀신, 백치의 산수, 그리고 나는 눈먼 자가 되었다, 커다란 하양으로, 산문집으로, 루트와 코드, 나쁜 취향, 콧맛이, 그저 울 수 있을 때 울고 싶을 뿐이다, 파충류 심장 등이 있습니다. 시로 여는 세상 작품상, 현대시 작품상, 기면문학회 등을 수상했습니다. 현재는 엘리펀트 슬리브스라는 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정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정입니다. 제가 박정대 시인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자세한 내용을 제가 좀 경황이 없어서 몰랐어요. 그래서 정암사라는 절도 몰랐고, 그래서 그 정선을 제가 이번이 한 3번째 방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정암사와 관계된 정선과 관계된 얘기를 제가 별로 할 수 있을 건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아까도 이제 이제 스님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석사 있죠, 영주 부석사에 가면은 거기 마당에 그 옛날 오래된 연못 같은 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의상 스님이 중국에서 유학할 때 어떤 중국 여인이 의상을 사랑했나 봐요. 근데 그 사랑을 못 잊어서 바다를 건너 용이 되어서 그 부석사 마당에 이렇게 딱 화석으로 굳어 있다, 이런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서 그때 떠오른 게 있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우설아 용이라는 시입니다. 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낮이었다. 흐렸다가 개었다가 구름들은 해의 빙점에서 수시로 모양을 바꾸는 하늘의 비늘이었다. 도처에서 땅속 바다가 꿈틀대는 소리, 파도 이랑들이 낮은 걸음을 춤으로 일렁이게 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헛소문과 하늘의 눈빛과 땅의 호흡이 자꾸 엇박을 내는 동안 어디선가 기차가 탈선을 하고 자동차들이 자꾸 뒷걸음질 쳤다. 눈앞에 선명하던 건물들 줄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바다가 토악질 해낸 물거품들이 사람 꼴로 걸어다녔다. 죽은 자들이 다시 내려와 이 땅을 휘저으면 평평한 벌판이 다시 구름이 되고, 그 아래는 어느 구도자를 사랑했던 여인이 큰 눈 번득이며 곧 닥칠 전쟁을 막거나 더 큰 전쟁의 총안으로 빛난다. 낮달 뒤에 검붉은 그림자 어리고 큰 비가 내렸다. 도시 한복판까지 밀려온 바다는 땅끝을 입에 문 채 웃고 있는 용의 형상이었다. 어쩌다가 어찌해도 더 붙들거나 밀어내지도 않을 사랑과 죽음이 거대한 물질이 되는 최초의 형태를 보고 만 것이다. 그 시간이 오래돼서 시를 3편 준비했지만
노래 2곡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작곡을 먼저 할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노래를 먼저 할까요? 자작곡이요? 예상 자작곡 먼저 하겠습니다. 나비의 눈이라는 노래인데요. 9년 전이죠. 그 한국에 대한민국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에 그 당시는 다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물귀신에 씌인 듯한 이런 기분이었을 텐데 그 무렵에 이상하게 노래를 많이 만들게 됐었습니다. 그 노래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무슨 이제 귀신이 와서 불러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만든 노래입니다. 나비의 눈. 다시 할게요. 꿈꾸는 나무의 곁에서 태양을 실험하며 구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너 사람의 허물은 두꺼워 눈 감아보지 않고 잠자코 흐르는 구름의 깊은 눈을 봐 가려진 태양의 심장 사라진 그림자 하늘은 어두워 그러나 태양은 죽지 않고 나무의 속 깊은 뿌리를 만져 사람의 눈물은 흔하고 차가워 믿지 않아 잠자코 떠도는 나비의 옅은 마음을 보 떠도는 당신의 원백 멈추는 오늘날
고도가 높아서 그런지 귀도 먹먹하고 목도 잠기고 막 그렇네요. 그 장마가 이제 끝난 거죠? 그 비가 아주 지라같이 왔었는데 그 집에 있으면서 밤에 비가 올 때 갑자기 옛날 노래인데 이 노래를 흥얼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안 불러본 노래인데 그 박은옥의 우리는이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어졌습니다. 다 아시죠? 지나가버린 과거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무엇나 노래 부르는 시인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나 모두 알고 있는 와우바둑불이 되고 항상 당황하는 마음 나눌 길 없는데 사랑은 거리에서 떠돌고 운명은 약속하지 않는데 소리도 없이 스치는 바람 속에서 우리는 무얼나 저녁 하늘에 얹히는 노을 속에서 우리는 무얼이나 오늘은 또 순간처럼 우리 곁을 떠나고 또는 그 하루를 잠시 멈추게 할 수도 없는데 시간은 영원 속에서 돌고 우리 곁엔 영원한 게 없는데 부슬부슬 내리는 밤비 속에서 우리는 무얼이나 빗소리에 무거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무얼이나 우리는 우리는 무얼이나 감사합니다. 강정신 수고하셨습니다.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그냥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한백산 풍류 말과 못 행사가 계산문화재의 전야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해가 지는 걸 보니까 전야제라는 실감이 나는군요. 뭐 저도 시를 3편을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7시 반에 끝날 예정이어서 미리 조명 같은 것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공연자의 얼굴도 보이지 않고 객석에 계신 분들의 얼굴도 보이지 않아서 저는 시 3편을 전부 다 읽지 않고 한 편만 읽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3편은 아무르 강가에서라는 작품은 정엄사 정멸보궁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었고 검결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검결이라는 작품은 정엄사 뒤편에 그 적조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적조암은 자장율사가 열반에 드신 곳이고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영 선생이 동학 교도들과 그곳에서 수련을 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적조암 이미지로 쓴 것이 검결
우리말로는 칼노래라는 뜻입니다. 그 작품이 있고 또 만항제 고개 이야기와 정암사 자장율사 얘기가 나오는 시가 12개의 촛불과 하나의 달 이야기라는 A4 4장짜리 긴 시인데요.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지금 두 편 중에서 검결이라는 작품만 읽고 이번 공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결. 복사꽃 살구꽃은 모두 물내음새 쪽으로 기울어져 있네. 누군가 강원도 산골에 작은 강물에 술잔을 씻고 떨어져 내리는 꽃이파리 곁에서 고요히 한 잔의 술을 치고 있네. 그대 검은 눈동자로부터 솟아나 지금 내 앞을 스치며 지나가는 한 줄기 강물을 무엇이라 부르랴. 강물은 흘러서 하늘로 가고 하늘은 눈부시게 그대에게로 오는데 물 그림자 출렁이는 꽃 그림자 출렁이는 눈동자 속. 죄송합니다.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내려가서 읽을게요. 눈동자 속 강물을 한 잔 바람이 불어와 꽃이파리들 환한 햇살 속에서 밀서처럼 나부끼는데 누군가 바라보는 세상의 풍경은 어느 마음이 베어낸 고독의 영지인 것이냐. 세상은 온통 한바탕의 꿈결 같고 만사는 오롯이 한바탕의 춤사위 같은데 불치불기라. 꿈결에 그대가 나지막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나니 오롯이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으리라. 나 이곳에서 몇 잔의 술을 마시고 한 천년 잠들어 있으리니 가령 가랑잎에 묻어오는 소식이여 이제는 나를 깨우지 마라. 나 깨어나는 날 이미 그대에게 당도해 있으리니 그대 곁으로 한 줄기 바람 불고 비 내리거든 그토록 기다리던 한 줄기 바람과 비가 당도한 줄 알라. 시오 시오 이내시오. 누군가 휘파람 신호를 하면 검은 밤의 한가운데로 눈바른 꽃잎과 함께 무장무장 쏟아지고 갓 피어난 눈꽃은 영원한 현재처럼 누군가의 불망을 전하리니 이토록 낯설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당도하는 밤을 혁명전야라 하자. 잠든 오랑캐는 잠든 채 아름답고 깨어난 오랑캐는 깨어나 더욱 아름다우리니 바람의 기도문을 외며 또 다른 신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새벽의 이마 위에서 깨끗하게 빛나는 별빛이여 말 안장 위에 작은 등불을 밝히고 한 편의 시를 쓰면 누군가는 그렇게 별빛 아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한 마리 시를 대불고 누군가는 그렇게 혁명 속으로 간다. 자, 오늘 아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끝까지 저희들 공연을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아까 시간이 있으면 최진실 씨의 그 노래도 더 듣고 싶고 박경화 가수의 노래도 더 듣고 하고 싶은데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을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